자, 이제 세 번째 명제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랑 어떤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명제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는 어떤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두 개의 명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에 대해서 성립하면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고 어떤이라고 써 있으면 거꾸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참이려면 당연히 그 p의 진리집합이 그냥 전체 집합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값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참이면 그 어떤 값이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니까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말을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예제를 조금 몇 개씩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예제를 먼저 보면 모든 x값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라고 하면 뭘 집어넣어도 다 실수 제곱이 1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 뭐 0을 넣어봐도 되고 뭐 2를 넣어봐도 되고 안 되는 값이 여러 개 잡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틀린 명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어떤 값에 대해서는 x제곱이 1이다 라고 했는데 되는 값이 이것은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런데 되는 값이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명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서로 반대인 상황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의 반대는 부정은 어떤 값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될 거고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했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근데 그 말 뜻은 그 꼭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논리적으로 그 문장이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보게 될 거고 자 이제 그다음 거 봅시다.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전체 집합을 문제에서 이렇게 줬네. 마일 0, 1, 2 이렇게 주고 x가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번부터 보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건 모든이야 기억은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 5개의 값을 다 집어넣었을 때 전부 성립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그냥 풀어보면 돼. 그럼 2x가 6보다 작은 거고 그럼 x가 3보다 작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뭘 집어넣어도 3보다 작으니까 기억번은 참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어떤은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라는 얘기인데 절대값이 2보다 커야 돼. 그런데 마이부터 2는 절대값을 취하면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라서 이건 되는 값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안 된다고.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디귿번도 어떠냐. 그러니까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라는 거니까 이거는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니까 그냥 풀어서 해를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게 각각으로 가니까 이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면 이건 이제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경계가 마1이랑 2가 되고 마1보다 작아도 되고 2보다 커도 되는데 2보다 큰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값은 보기 중에서 사실은 없어. 그치? 그런데 마1보다 작은 값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때문에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리을번은 모든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와 같겠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음수만 대입해봐도 안 된다는 건데 마이너스 2 같은 걸 그냥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 발레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판단해 주면 되는 것. 그러니 문제는 풀어보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얘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명제에 역이라는 것과 대우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제가 P이면 Q였다.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은 거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하고 대우라고 하는 것은 바꾼 상태에서 다시 낫을 붙이는 거야. 전부 부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부정시켜버리는 거. 그걸 대우명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대우명제가 굉장히 중요해. 이 대우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일 때 대우 명제도 거짓이야.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같은 말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같은 말이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P이면 Q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자, 이게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완전히 속해야 된다. 이랬다고. 자, 그런데 요런 게 전체 집합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에 대우 명제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한 거냐면 not Q면 not P다가 이제 대우 명제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참이 된다는 얘기는 Q의 여집합이 어디에 속한다는 거냐면 P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거라고. 근데 Q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가로로 빗금을 쳐보면 여기가 Q의 여집합이야. 자, 그리고 P의 여집합에 만약에 색칠을 해본다.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P가 안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로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P는 Q에 속했지만 여집합으로 하자면 P의 여집합이 훨씬 큰 집합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서 본 명제와 진리값이 같은 건 무엇이냐? 그럼 언제나 그것의 대우 명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돼서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설명까지도 이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보면 예제를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문제를 줬어. P이면 not Q가 참이다. 자,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건 P가 Q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말이라고 지금 이 말 자체가. 자, 근데 이게 참일 때 누구도 항상 참이냐면 이제 이것의 대우 명제도 언제나 참이라는 얘기야. 그럼 대우 명제는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취해라 그랬으니까 not Q가 앞에 오는데 not Q의 부정이니까 Q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가 이쪽 자리로 오면서 부정이 되니까 not 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건 그것의 대우 명제만 찾아주면 되니까 Q이면 납이다 라고 써 있는 걸 찾아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리값이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3단 논법은 꼭 여기서 배우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제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P이면 Q고 다시 이어서 Q이면 R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놓으면 P면 Q고 Q면 다시 R이다. 근데 이게 전부 참이야. 그럼 포함관계가 P가 Q에 속하고 Q가 R에 속한다 라는 얘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P가 가장 작은 집합이고 그걸 Q가 싸고 있고 그걸 다시 R이 싸고 있고 이런 관계니까 곧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P이면 R이구나. 이게 바로 가는 거잖아. 당연히 P가 R에 속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그냥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역이나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하겠지.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까지가 가정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더한 값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역은 이것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역은 이러면 이렇다. 이런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대우는 자리 바꿔놓고 부정을 취하는 거니까 부등식의 부정이니까 이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이고의 부정이기 때문에 뭘로 바뀐다? 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또는으로 바뀌고 부등호 방향 다 바뀌겠지. 자, 그럼 이때 참거짓을 얘기하라고 하면 본래 명제의 참거짓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더한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본래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대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본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 명제는 볼 것도 없이 참인 거지. 단 여기서 이제 너희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역은 모르는 거야. 역은 본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 될 수가 있고 본래 명제가 거짓일 때 역 명제도 거짓일 수 있어. 똑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본래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본래 명제는 거짓인데 역은 참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역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역만 상황을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한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는 크다라는 건데 이건 뭐 발레 엄청나게 많이 잡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x 값을 100 이렇게 주고 뭐 y 값을 마이너스 90 뭐 이런 거 막 주면 둘 다 1보다 커야 되는데 한쪽을 확 작게 만들어버리고 한쪽을 확 크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의 발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명제는 본래 명제의 참고짓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너가 이제 문제집을 보면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역도 찾고 대우도 찾고 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여라 라는 종류의 문제가 많은데 처음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냐면 뒤쪽에 가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만 무슨 조건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앞쪽에 공부할 때 이런 식의 명제 요런 식의 문제들 역 찾고 대우 찾고 그것에 참거짓 찾는 문제를 잘 연습을 해 놓으면 된다고. 자, 이거는 연습 그 문제집을 가지고 너가 문제를 잘 연습을 해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 자, 이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자, 두 개의 실수 x랑 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러면 x는 뭐보다 크고 y는 뭐보다 크다. 또 참이다. 이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명제를 P이면 Q라는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P이면 Q로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얘랑 진리값이 똑같은 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대우 명제라고 했으니까 그 대우를 잡는 거야. 낫 Q면 납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문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대우를 잡을 때가 이제 훨씬 편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낸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대우를 한번 잡아보면 자, 대우 명제 여기 써 있지. 자, 이것에 얘가 앞쪽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니까 x가 부동호 방향 바뀌고 그다음에 또는은 뭘로 바뀌어? 이고로 바뀐다고. 그러면 어떠냐? 이렇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더한 값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요런 명제가 참이려면 어때야 된다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완전히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앞쪽은 a 더하기 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 더하기 1보다는 x 더하기 y 값이 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냐면 3보다 작거나 같다에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3이 a 플러스 1에 앞쪽으로 오면 안 되고 뒤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야 3보다 이쪽이 작거나 같으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히 안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그죠? 그럼 이제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 부등식 세워주면 되지. 결국 a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어차피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이쪽에도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a 값의 범위를 찾아서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하라는 대로 구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이제 수직선에서 부등식 해결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은 P이면 Q고 그다음에 다시 not R이면 not Q다가 전부 참이야. 근데 P이면 Q라는 건 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건드려.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명제는 부정이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것에 뭘 찾아보냐? 대우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Q이면 R이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얘와 얘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러면 P에서 시작을 해서 P에서 Q로 갔어.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조건이 Q면 R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 하나가 우리한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찾아보면 되겠지. 자, 일단 기억번은 P면 R이 있냐. 자, P면 화살표 쫓아가봐. 쭉 P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가. 결국은 R까지 가지.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다리면 나피냐. 이거는 기억번에 뭘 잡으면 돼? 이것에 대우니까 당연히 니은번 성립하겠지. 자, 그 다음에 나피면 나다리다. 자, 이렇게 R이 많은 걸로 하지 말고 이것에 대우를 잡으라고. 그러면 R이면 P다. 이렇게 될 건데 R이면 P다.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화살표가 현재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번이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자, 그리고 여기도 부정이 너무 많아. 대우를 잡으면 P이면 Q이다. 이거니까 이건 문제 처음부터 주어졌던 거니까 리을도 맞고 그 다음에 요것도 Q이면 나달이다 라고 돼 있는데 Q이면 나달이 없잖아. 현재 보면 Q면 R이다 까지밖에 없지 나달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음번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기역, 니은, 리을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들은 앞쪽 넷쌤이 다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용만 듣고 네가 가진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 걸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시 들어봐.